예, 안녕하세요. 저 홍순래 박사TV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계묘년 갑자월 을유일 갑신시가 되겠습니다. 63세 되겠습니다. 예, 요 위에 거는 바로 제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유년, 개축월, 경술일, 무인시. 예, 제가 69세. 예, 요 사주는 윤석열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 66세. 예,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쥐띠가 되겠습니다. 예, 저보다 3살 아래 동생이 되겠고, 여기 이재명 대표님은 묘인데 막내 동생이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축인묘, 예, 막내 동생보다 1살 아래가 되겠습니다. 예, 저의 밑에 동생이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하고 똑같이 당시에 등록금 면제에 월 20-3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중앙대 법대로 바로 밑에 동생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그냥 일반 회사, 당시에 미원그룹에 시험 봐서 한남학을 거쳐서 나중에 금호 유화 이사까지 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저는 축월생 음력 12월에 태어났고 요 자월생 음력 11월 예, 제가 사주 보는 관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격국용신, 조우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량용신 또는 종격사주.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추운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에서 조우가 가장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즉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된다. 반면에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차가운 기운이 와야 된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음력 6월생 미월에 태어난 친구가 2018년 무술년 아주 뜨거운 해에 그해 6월 6일 현충일 날에 직장에서의 열받는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화가 중첩될 적에 저녁에 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실족사 했다는 또 그때 축술 및 사명살에 걸려든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뜨거운 사주는 무조건 차가운 기운이 와야 되고 또 차가운 사주는 무조건 이 화에 이런 뻘건 기운이 와야 중화가 맞춰진다 하겠습니다. 이 시소를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요런 사주가 즉 중화를 이룬 사주가 좋다 하겠습니다. 사주를 감명한다는 것은 그 사주의 음양 세분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더 세분에서 천간의 식간 12지에 이러한 식간 12지가 즉 음양오행이 중화를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무조건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된다. 즉 이런 시뻘건 화의 기운이 와야 된다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해가 바뀌었네요. 1월 2일 날인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축축한 좀 여기에도 보면은 유금이나 신금이 금 또 수 여기도 수가 있으니까 좀 차가운 사주를 하겠습니다. 이 빨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지장간 속에도 이 빨간 기운이 없습니다. 여기 윤석열은 요 미중에 정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관이 위에 있고 또 술 중에 정화, 인 중에 병화. 그래도 이 셋 중에 화가 제일 그래도 강한 사람이 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여기에 하나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화 기운이 없습니다. 또 무토,
무토, 조토기 때문에 이게 화의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인가 제가 그날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하람이 피습당했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꾸고서 제가 그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아침에 내 꿈에 천하람이 피습당하는 꿈을 꿨다. 야, 이게 뭔 일이 일어날 것이냐. 사회적 꿈이면은 실제로 천하람이 피습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상징적으로 그때는 천하람으로 상징된 다른 사람에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꿈을 꾸기를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런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그 날짜 그 시각에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람의 동생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쉬고 있었는데 그냥 뒤에서 덤프트럭이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참 꿈이라는 게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시각에 바로 동생이 사고로 사망을 한 꿈의 이 상징성이 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올렸는데 한 2시간 있다가 이재명 대표님이 피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참 꿈에 이재명 대표님이 피습당했다 이런 꿈을 꿨다면 제가 민주당에 연락을 해서 그 경호에 좀 신경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천하람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피습당하는 일로 벌어졌습니다. 참 경동맥을 조금 비껴나간 참 이 천운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한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 천운이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 절체절명의 순간에 벗어난. 그런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수목으로 금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뽑아보니까 계묘년 여기도 수목 또 갑자월이었습니다. 이거 수목 을축 이게 색깔이 노래서 토라고 하지만 이게 얼어붙은 흙이기 때문에 거의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축월생이지만 이 축월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물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축하고 그런데 사주에 사유축 삼합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원국에 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을축 일에 또 그 시간이 아침에 10시 몇 분 이렇게 보면 계산하면은 4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축 하면은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되겠습니다. 금의 기운이 정관 평관되지만 평관의 기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것도 평관이네요. 그러니까 평관의 기운이 강하게 오니까 이 평관인을 일관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을 지배하는 오행입니다. 그 평관이 두들겨 치는 이 평관이 하도 못된 짓을 해서 사주에서 이 평관을 갖다가 살이라고 합니다. 이 살이 되겠죠. 살. 그러니까 이 피습당하던 날에 일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하고 태어난 월이 같네요. 자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한겨울에 왕지에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되는데 이 세운으로 보게 되면은 2022년에 이민년이었습니다. 2023년에 계묘년, 2024년에 갑진년. 아직 그 음력으로는 을사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걸 2월 3일 입춘이 될 적에 이게 바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갑진년인데 2월 3일 이후로 을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아주 강력 지지합니다. 그 지지하는 이유 중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 어린 그 불우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가고 그 소년공으로 요즘 말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나이에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장을 전전하다가 그 프레스에 팔을 다쳐가지고 이게 뭐 관절이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팔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 보니까 본인이 군대도 못 가게 됐다는 것을 굉장히 한스러워한, 예, 이재명 대표님은 군 면제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뭐 군대 안 가려고 그 팔을 다쳤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멀쩡한 눈인데 사법고시 떨어지고 군대 끌려가야 되니까 그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짝짝이 눈이라고 군대를 면제받은 게 아니라 그런 건 기피라고 해야 됩니다. 기피. 신세계 정영진 회장 그것도 군 기피 처먹어가지고 체중 과다로 해서 군대 안 간 그 신체검사를 한 5번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살 빼면은 또 멀쩡한 거죠. 예, 황교안은 부드러기로 군 면제 받았습니다. 그 참, 예,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인가 국회의원 주진우 그것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빠지고. 우리나라 좀 앞으로 법에 공직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그거 외로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은 뭐 공무원에도 5급 이상 될 수 없다.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외국 영화 보니까 외계 곤충 나오는 스타쉽 뭐 뭔지 뭐 있는데 거기에는 시민의 자격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는 시민이 되려면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만 어떻게 보면 공직에 나갈 수 있게, 예, 제가 열받아서 얘기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윤석열 쪽에서 보게 되면 군대도 안 갔다 온, 그런데 뭐 짝짝이 눈이라고 하지만 당구를 500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참, 예, 뭐 그래서 운전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 윤석열 사주 보게 되면 재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 숨어 있지만 사주에 이 재가 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좀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님의 요게 대운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대운을 보면은 이렇게 차가운 사주인데, 이렇게 차가웠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개, 임술, 요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년, 7년,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천간의 영향력이 3년이고 7년이다. 지지를 더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통으로 봐야 된다. 개해, 아유, 위아래 물이니까 아주 차갑다. 그러니까 이게 0세부터 여기가 뭐 5년 본다면 한 15세까지. 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술은 이게 조토가 됩니다. 조토. 즉 화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요 때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 뭐 5년 하게 되면은 한 0세부터 한 15세까지 아주 최악의 이렇게 한겨울에 차가운 사주인데 또 대운에서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오다 보니까 이 아주 최악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님의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은 아주 불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보니까 그 공장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일하러 갔는데 그 공장에 있는 놈들이 먼저 있는 나이 든 형아들이 텃세 부리고 뭐 군대처럼 군기 잡는다고 빠따도 치고 뭐 온갖 괴롭힘이 있게 되는, 참 이게 참 죽어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추골생인데 저도 남자면서 음간이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남자면서 음간. 그러니까 저나 이재명 대표님의 대운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수 다음에 금, 수, 금, 화. 근데 윤석열은 반대입니다. 남자면서 양간이니까 순행합니다. 수, 목, 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가운 사주에게는 목화가 아주 좋습니다. 목화가 화도 좋고 발음이 좀 목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윤석열은 대운의 흐름이 목화로 갔다가 거의 60년간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이재명 대표님은 수, 금, 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했던,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중3 고등학교, 참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못 갔습니다. 집안이 어머니 아프시고 그런데 무슨 수학여행입니까? 그래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저도 참 중3 고등학교 뭐 대학 좀 어렵게, 제 대학 시절도 참 요즘엔 아르바이트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던데, 저는 뭐 월화수목금토 한 학생을 전담 가정교사로 해서 학비를 벌으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님도 요 금이 있는데 이 금이 이제 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님 보면은 자월의 을목이다. 또 옆에 이렇게 겁재가 있고 여기에 또 묘가 있어서 뭐 네 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개수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수생목하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래도 이제 신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뭐 신강 신약 나눌 적에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이제 신강에 들어가는데요. 뭐 신강하다고 해서 몸이 튼튼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기가 튼튼한 거라 하겠습니다. 그 살아온 인생길도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그 이렇게 소년공 시절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신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신강사주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는. 근데 눈물 나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그 소년공 시절에 아마 최악이 그 프레스에다가 쪄가지고 팔 여기 뭐 부러지고 이게 팔 병신 되고 나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공장 가면은 위에 형아들이 막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거기다가 이 팔은 이렇게 다치고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에이, 이렇게 사느니. 이재명 대표님도 뭐 자살 시도를 2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래,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교복 입고 오는 거 보고 공부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 예, 저희 어릴 때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차장한테 야, 네 소원이 뭐야? 물으면은 하나같이 교복 입고 학교에 가고 싶어요. 예, 이재명 대표님의 꿈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래도 이렇게 신강하고 또 머리도 좀 비상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격국을 보면은 여기 자월에 개수가 지금 편인이 이렇게 투관했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따지면은 편인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편인격. 이 편자가 치우칠 편자를 쓰는데요. 이 편인이 뭐 속된 말로 꾀돌이, 나쁜 말로 사기 쳐먹는 이 편인이 아주 이 머리가 어느 한쪽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축월에 개신기인데 요 개가 이렇게 떴으니까 요거 개는 상관이 되겠고, 요렇게 뜨면은 여기 기가 토로 됐으니까 여기 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월에 무토가 투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월지로 잡으면 여기 음양이 다르니까 요게 정인격, 요거 편인, 요거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월지만 놓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인이 되는데 실제로 투관한 거는 편인이 투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 좀 치우친 학문. 그래서 저는 편인격이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뭐 꿈의 몽 이런 사주 또는 뭐 일본어 이렇게 좀 특이한, 제가 특이한 거로 한글 필기체라고 창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학교, 흑수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글은 필기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만든 필기체로 쓰게 되면은 이게 제가 만든 필기체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이렇게 뭐 초성과 중성을 합쳐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아주 좀 비상한, 좀 엉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어렸을 때 한 5살 됐는지 집에 쥐구멍에서 쥐가 들락날락 하는 거 보고, 야, 저놈의 쥐새끼 어떻게 좀 잡을 수 없나? 그래가지고, 그래, 낚시로 한번 잡아보자. 그 낚싯바늘에다가 이 미끼를 갖다가 꿰가지고 쥐구멍 앞에다 던져놓고 이렇게 하니까 딱 하니까 쥐가 이렇게 고구만 옥수수 알갱이 같은 건 빼먹는 거예요. 신강사주.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집어넣어갖고 딱 하니까 어쩌다가 이 쥐 여기 정통으로 꿰가지고 딱 하니까 그냥 쥐가 낚싯바늘에 까여서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하고 달리 쥐는 발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쥐를 잡아야겠다는 것만 생각했지, 쥐를 잡은 뒤에 내가 요 놈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에다가 뭐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빠뜨려 익사시킨다든지, 버둥버둥하고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내려놓으면은 또 쥐가 발로 달아나고, 하여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글 필기체다. 쥐를 낚시로 해서 잡는다. 좋게 말하면 독창적인, 예, 제가 뭐 파자 이야기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제 출간한 책이 파자 이야기입니다. 예, 한자의 문자 유희, 한자 수수께끼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없는데요. 이렇게 인생길에 사주하고 같이 흘러갑니다. 제가 편인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걸 수로 보게 된다면 축을 이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금수상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금수상관은 시경관이다. 금수상관격은 이 관을 갖다가 좋아한다. 이 화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화가 오는 게 절대적으로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관, 어떻게 보면 상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좀 이런 기발한 이 상관격이 좀 강한 사람이 그 IT 업계에 많이 있습니다. 기발한 착상, 뭐 창의적인 발견, 발명 이런 것 좀 뛰어나기도 한데요. 저도 편인, 뭐 정인도 있지만 상관도 있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로 묶으면 뭐 상관 패인격이다. 상관이 있으면서 인성도 있는 상관 편인격, 상관 패인격, 상관의 인성을 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요 편인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님이 이 어린 시절에 좀 불효했는데, 요 때는 좀 15세 이후에 좀 좋아지게 되는 술토가 조토가 돼서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좀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님을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아주 이 혹독한 겨울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 겨울에 일간이 을목이니까 뭐 화초 아니면 꽃,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뭐 간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사주 용어에 뭐 등락개갑이다. 이재명 대표님은 옆에 이렇게 비비고 올라갈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옆에 비비고 올라갈, 원래 겁재가 좀 안 좋게 보는데 을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겁재, 간목이 있는 것이 덩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좋게 봅니다. 저도 전원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소나무도 보면 그 옆에 이렇게 가느다란 게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을목은 밑에 또 유금인데 참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죠. 이렇게 바위돌 위에 앉아 있는 화초, 꽃,
예, 제가 알기에 김대중 대통령도 을류일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이러한 그 을류일주. 그게 어떻게 사주 원국만으로 놓고 본다면 결코 뭐 좋은 사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운 한겨울에 꽃이 있는데 이게 자라려면은 절대적으로 이 태양의 화기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신금이나 유금은 뭐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이 꽃에 뭐 열매가 좀 꽃이 피어 있고 요거 자체는 뭐 열매나 이런 거로 보게 되면 그 꽃에 뭐 활짝 펴 있는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사주가 살아나려면 절대적으로 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우용신상으로 화기운이 와야만 되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저도 화가 오면은 아주 발복되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가 개, 임술, 요 20대, 30대에 신유경신으로 을목에게 관이 되겠습니다. 관. 그러니까 요 20대, 30대에 20세부터 39세까지 이러한 관해, 즉 이때는 어떠한 관직, 명예, 이러한 관의 기운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제 변호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저번 대선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서 돈을 받아 먹었네 어쩌네 그런 헛소리, 개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받아 먹은 놈이 그 국힘당 50억 클럽이라고. 그거 왜 여태 수사 제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돈 받아 먹은 놈들이 다 다른 놈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없어져야 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가 좀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 이 바른 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기득권에 잘 나가는 놈들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쪼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모난돌이라는 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쁜 놈 취급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뭐 정가 뭐 사범이다. 예, 뭐 저도 알기에 젊은 시절에 혈기에 술 먹고 음주운전한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그 이재명 대표님을 누가 가장 미워하느냐? 기득권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이 자꾸 이렇게 뭐 서민들 위해서 뭐 성남 시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들은 부산 LCT인가 어딘가에서 뭐 1조 얼마를 갖다 헤쳐먹었답니다. 거기 기반시설도 부산시에서 깔아주고 그 1조 몇천억을 갖다가 LCT 관련자 놈들이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그렇게 시행업자들이 좀 못 가지고 가고 성남시에다가 좀 남기게 하려고 그래도 뭐 5천 몇백억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돈을 받아 먹으려고 했으면 예,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불우한 시절을 지내서 판사나 검사가 돼가지고 참 모가지에다 힘주면서 안락한 여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 그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서 내가 이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야겠다.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봉하마을에 가서 그 너럭바위에 절도 드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사법고시에 통과했습니다. 천운이라 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인재를 갖다가 좀 육성하려고 장학금 주고 생활비까지 얼마 준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님도 갔고 제 동생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 서울대 사대 원서만 내놓고 중앙대법대로 진학을 한. 그러니까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렇게 중앙대학교에서 이렇게 등록금 면제, 학비 면제에다가 월 얼마까지 주겠다. 예, 뭐 동생 말로 뭐 그래서 승강관인가 뭐 어떤 뭐해서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준
예, 이 사주에 천을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을목일간에게는 천을귀인이 을기신자, 예, 을목과 기토일간에게는 신하고 자가 을기신자, 예, 신금하고 자수가 천을귀인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이 원국은 좀 그런데 이 천을귀인이 월지와 시지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천을귀인이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신금과 자수가 원국 내에 천을귀인이 2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같이 경금에 간무경은 축미, 저는 축이 있고 유성열은 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천을귀인이 여기 하나 있네요. 축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운이 억세게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윤석열 사주에 관해서 한 5개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 운빨에 이렇게 축축한 사주인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윤석열에게 이 갑오대운이 왔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이거보다는 이게 또 색깔별로 좀 실감나겠네요. 그래서 이 목생화로 화기운이 무지무지 강합니다. 이 갑오대운이 윤석열에게 지난 10년간 왔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운 좋게 검찰총장 해먹고 대통령까지 해먹는 겁니다. 네, 올해가 아직 갑진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월 3일. 자, 오늘이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8일 뒤에, 8일 뒤면은 이 갑진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10년 대운은 뭐 10년씩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일찍 오기도 하고 일찍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는 이 좋은 갑오대운은 다 끝났고 올해 이 갑진년, 요 진토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진토가. 습토로서 화기를 빨아들입니다. 화를 쓰는 사람에게 진이 오게 되면 쥐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말처럼 그 좋던 갑오대운도 이젠 거의 끝났고 안 좋은 갑진대운이 2월 3일, 요 입춘이니까 2월 2일까지 지속된다고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주변에 이런 무속 사주 보는 사람이 야, 너 버텨. 따뜻한 기운이 오게 되면 너는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가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계엄 실패했을 때 이승만처럼 나 하야하겠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체포도 뭐 몇 번 하다가 체포 당하면서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에 와 있습니까? 예, 이민년인가요?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인목이 오게 되면 다 좋습니다. 이 차가운 사주에겐 다 좋은데 그때 윤석열이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민년이 제가 자주 놀러 가는 철학관에서 이민년에 윤석열이 될 거다. 이재명보다. 그 이후로 인목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누가 더 크냐? 윤석열이 등치가 좀 더 있죠? 인목에 윤석열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아주 좌절,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세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상으로 보게 되면 60세부터 정사대운이 왔습니다. 무호대운도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호대운에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아주 이게 화토가 조토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무호하고 정사, 이 정사가 오게 되니까 아주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 올해 갑진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을사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민년에 윤석열이 됐을 때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세운으로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사옴이 이렇게 화운이 와서 좋은 때가 오는데, 이 윤석열이 이게 5년 헤쳐먹으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 되면은, 이때는 또 금수로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뭐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하고, 그 사주적으로 이 사오미 운에 이재명 대표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이 5년 해먹으면은 이게 사오미 운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도 교직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사주공부나 꿈의 몽 유튜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윤석열이 그 온갖 더러운 건 다 했습니다. 뭐 밤새도록 술 처먹어서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그러면 그대로 나중에 나오든지 깡통으로 갔다가 출근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사람의 그 인성이 아주 깡통이에요. 이 사주에서 윤석열 사주에 목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목기운이, 목이라는 게 이걸 오상으로 하자면 인이 되겠습니다. 어질 인자, 목이 많은 사람이 인.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은 이 목이 지금 뭐 4개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로 봤을 때는 인이 있다, 어질다, 어진 기운이 강하다. 여기 어질고 이런 거는 쥐뿔도 없습니다. 그저 금 2개로 갖다가 남 잡아 쳐놓으려고나 했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윤석열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노심초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ROTC 18기로 최전방 15사단에서 있었습니다. 2년 반 하고 소집 해제돼서 나왔는데요. 그 윤석열이 저 군대도 기피하고 안 갔다 온 게, 야, 저게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 북한하고 국지전에도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 민족은 파멸의 길로 갈 텐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2, 3년 전쟁하다 보면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만약에 국지전이나 전쟁하면은 우리 그동안에 경제 성장한 서울의 모든 거 다 파괴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뭐 서울에 미사일 뭐 여러 발 쏠 것도 없다. 한 10발만 쏘더라도 요즘에 그 아파트에 그 다 지하로 가스 배관 다 연결돼 있답니다. 그냥 가스관에 그 불 붙어가지고 그야말로 불바다 순식간에 됩니다.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면 뭐합니까? 우리도 그만한 피해를 많이 입을 거 아닙니까? 이 좋아할 놈들은 옆에 일본 놈들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서 전쟁 났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에서 전쟁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인터넷, 디지털 이런 거 해서 일본보다 앞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일본 경제나 일본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전에 기생관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관광 오는데, 명칭이 기생관광이에요. 와서 제주도 어디 가면은 200명, 300명 일본 관광객 한 명씩 붙여주는, 우리가 60년대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본이 그 꼴이 좀 된, 일본 어디 신주쿠 공원 가면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몸 파는, 세월이 참 무상하죠. 자, 하여간 이재명 대표님은 이렇게 피습당할 때, 이때 보면은 이렇게 축축하고 사유축 하면 또 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금생수로 해서 아주 안 좋은 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게 시간이 신사시라고 하면은 요게 평관이라고 치면은 평관이 살이 돼가지고 치던, 그러니까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사주 원국에 천을기운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 상담 및 꿈의 몽 상담을 합니다. 하루는 꿈의 몽 상담을 하는데요. 11살인가 12살 소녀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태몽으로 그냥 커다란 그 아나콘다의 태몽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사주 볼 것도 없습니다. 태몽의 적중률이 더 높습니다. 99.9%. 이 아이는 장차 커다란 능력에 커다란 인물이 될 것입니다. 보통 뱀 태몽보다 구렁이 태몽이 좋거든요. 구렁이가 이게 좀 큰 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사람의 태몽에 큰 구렁이 옆에 자그마한 뱀들이 아주 수없이 있더래요. 근데 이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이 남자아이가 장군이 됐습니다. 별을 달게 되죠. 별. 그러니까 큰 구렁이가 장군이고 그 옆에 자잘한 뱀들이 수많은 쫄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린 그 여자아이가 그 커다란 아나콘다의 태몽을 꿨다. 사주 볼 것도 없이 얘는 큰 인물이 되고 참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도 이제 사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주를 보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월지하고 시지에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요 월지하고 일지에 천을기인이 아주 딱 박혀 있더라고요. 또 대운의 흐름도 아주 좋고 언젠가 이제 그 아이의 사주 분석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지월지에 거기는 천을기인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님이 피습을 당했는데 경동맥 조금 빗나가서 살았고 만약에 잘렸으면 순식간에 피가 나와서 즉사하게 됩니다. 하늘이 천운으로 살아났고 또 윤석열이 그냥 5년간 뭉개고 있었으면은 이 좋은 세운의 목에 화운이 다 지나가서 이재명 대표님에게는 대통령 할 기회가 없게 되는데 참 이게 묘하게도 윤석열이 참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어찌 보면 그걸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계엄이고 뭐고 이 고만한 그 머리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 육군 중위 제대했지만 내가 만약에 계엄하면은 그렇게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군대 안 갔다 온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될까요? 참 계엄을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하는. 근데 저도 그날 저녁에 포고령 보니까 뭐 큰일이다. 이거 뭐 전국민 뭐 언론 검열하고 뭐하고 이거 참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자기 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하늘이 천벌을 내립니다. 윤석열에게는 대통령도 과분해요. 검찰총장도 과분합니다. 사주에 관이 없어요. 관이. 이 빨간 관이 없는데 이 대운에 이게 올 때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해먹었지. 이게 이 사주로 보면은 오공무원도 되면은 다행히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대통령 하면서 윤석열이 국민을 위해서 뭐 크게 한 거 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뭐 자윤이 어쩌니 떠들어요. 자, 우리나라 현실도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지지했던 강남 3구, 뭐 압구정, 대구 경북, 또 휴전선 접경지역. 어찌 보면은 잘 살고 사람들만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그 윤석열 일생을 보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왔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 민초들의 삶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좀 겪은 사람들. 뭐 김동연 후보인가요? 경기도지사. 그분도 괜찮은데, 근데 그분은 좀 국무총리감, 좀 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재명 대표님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최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제 사견이지만 조국 대표님도 아주 좋습니다. 그 명석한 두뇌, 뭐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누구냐? 제 사견으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국회의원 하다가 이번에 그냥 안 나왔죠. 지금 나이 뭐 한 40대 되나요? 아주 젊고 똑똑하고 아주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그저 판검사 나갔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안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강의 듣고 나 인권 변호사가 될 거야. 그러한 길을 걸었기에 이재명 대표님은 제 생각하기에 대장동에서 돈 갖다가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사주에도 보면은 재성이라고 없네요. 여기 지장간에 무토 있습니다. 목국토니까 토 기운이 재성인데 여기에 좀 숨어 있습니다. 무재성 팔자죠. 근데 지장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으로 따지자면은 편인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 근데 이게 편관과 정관이 요 일지와 시지에 있어서 요게 이제 어떠한 관, 대통령, 뭐 명예 이런 쪽으로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재무덤 제가 파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반대로 이재명 대표님에게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정사대운이 왔습니다. 이러한 축축한 데다가 이게 이렇게 떡 붙으니까 얼마나 이 조우가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요게 지금 5월 대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게는 정사대운에 이제 며칠 있으면 을사년이 됩니다. 제가 대선이 있을 달을 갖다가 보니까 한 5월달 정도 하면은 딱 되더라고요. 4월이나 5월인데 이 4월은 안 좋습니다. 양력 4월은 이게 진월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에게 신자진에서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 4월이 좀 시련의 달이 될 겁니다. 신자진.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자진이 되면은 신자진 여기도 자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5월달이 되면은 신사월이 됩니다. 요 사주에다가 요거를 갖다 놔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차가운 사주 금수목밖에 없는데 444 아이고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유축하면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음력 뭐 4월 사유축 8월 12월 요때 되면은 음력으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사유축에서 이 사화가 금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근데 나머지 달에는 어쨌든 이러한 좀 금수목이 있는 사주에 사화가 오게 되니까 불기운이 강하게 돼서 참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님의 사주에 정사대운의 을사년의 신사월 아직 그 대통령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도 밑에 이렇게 화가 오는 날이 이재명 대표님에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세운상으로 올해까지는 안 좋은데 이제 2월 3일서부터는 이 화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 앞으로 3년 요 아주 참 좋아지는데 참 한두 달 전에 느닷없이 윤석열이 재무덤 제가 파는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참 독재로 갔다가 장기 집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서 이 천운이 참 하늘이 야 이재명 대표님의 시대를 좀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수목의 차가운 사지에 정사대운의 을사년의 신사월에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님이 거의 당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좀 물려받아서 우리나라 뭐 사회복지인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24평 아파트 이렇게 다 살 수 있게 나라에서 복지에 신경 써야 되는. 저는 지금의 그 서울은 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뭐 아파트 하나 뭐 20억, 30억. 그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한 채에 20억, 30억씩 합니까? 이걸 좀 개선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어서 조국 대표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탄희 젊고 양심적이고 올바른 이런 사람이 이어나갔으면 지금 국힘에서도 좀 젊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국힘에 있는 사람은 다 머리가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는 윤석열은 뭐 친미, 친일 친미하고 친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옆에 있는데 그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그 러시아 수출, 중국 수출
더 엉망되고 더 망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표님이 올바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등소평이 얘기했던 흑묘 백묘론,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예, 저는 그 실용주의 노선에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꼴보기 싫지만 잘 지내고, 예, 우리의 국력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북한과도 좀 좋은 관계해서 남북통일 빨리 이루고 우리가 철도 타고 시베리아 철도로 해서 유럽에 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 준비 적었는데 저도 지금 막 테니스 치러 가야 돼서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 빠진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